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짧게 시작을 해주시죠. 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게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북한의 반응도 좀 염려가 됐었고요. 그러나 최근에 그 3월 15일이죠. 최선희 부상의 일시적인 반발로 보이는 기자회견 이후에는 좀 안정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시점에 미국과 한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계기가 앞으로 한미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 예, 국내에서는 조금 비관적인 조금 이렇게 그 성과에 대해서 뭐 큰 성과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 의견은 미국 가서 이 정도 한 거면 굉장히 잘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뭐 양쪽 중에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나 뭐 한미 관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이번 회담이 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일지 아니면 중재 역할에 충실했던 것일지 뭐 일각의 의견처럼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일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조야에서는 뭔가 북한의 입장을 조금 들고 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없습니다. 너무 좀 섣부른 예측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비전문가들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 게 왜 그러냐면 하노이에서 왜 깨졌는지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우중을 우리가 정확히 들은 게 아니고 하노이를 떠나는 에어포스 원 비행기 안에서 전화 통화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을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전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왜 하노이가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긴밀한 서로의 협력 또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미 간에. 이걸 알아야지만 북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만 해서 북한 얘기를 들고선 또 미국과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뭐 전달자 역할밖에 더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어떤 성과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정확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을 먼저 갖는 것이 우선이고 이걸 가지고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그때 되면 이제 뭔가 할 얘기가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마 미국 조회에서 뭐 북한의 어떤 얘기를 못 가져왔다라는 얘기는 일부 있겠으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수순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 공유를 받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모든 걸 다 얘기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거나 했을 때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공유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최소한의 성과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 북미 회담도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저는 이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워싱턴을 가신 건 잘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빅딜 선호 그리고 제재 유지 이 부분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역시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아무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은 그러한 입장들을 일관되게 견지를 해왔었고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지를 남기는 발언도 했었지만 그 전까지는 일관되게 자기들 입장을 유지를 해왔던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워싱턴에 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딜을 선호하고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측면들이 크게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측면과 함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여지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앞서서 이제 진희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이제 북한하고 얘기할 때 예. 뭔가 이렇게 카드로 삼을 수 있거나 충분히 중재자 혹은 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꼭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의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아주 소프트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좀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건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좀 뭔가 확실히 아마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왜냐하면은 표정만 가지고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다만 백악관에서 맞이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예. 오벌 오피스에 초청하는 그런 모습, 예. 그다음에 떠날 때도 아마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웨스트 윙 그 출입구에서 통역 이현양 교수죠. 이현양 교수의 통역을 오랜 시간 통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걸 설명을 하거든요. 예. 이거 만약 서로 할 말이 없었다면 그렇게 헤어지는 자리라면 입 다물고 서로 그냥 악수하고 헤어지면 그만인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국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인상을 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제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네. 덧붙이면 제재는 유지하겠다라는 게 원칙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인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제재 해제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북미 관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느냐, 예. 그다음에 지금의 전쟁 상태를 어떻게 평화 상태로 바꾸느냐, 이것이 북이 요구하는 또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은 이미 하노이 이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예. 제재는 유지하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예. 다른 액션을 미국이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평화공존까지는 아직 시간이 멀겠지만 종전선언 은 지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재는 원칙적으로 유지하겠지만 제재 외적인 것까지 제재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여지라는 말은 상당히 여러 가지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 작은 단어에 아주 큰 메시지가 있는 거네요.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개성공단 입주기업체가 예. 124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8번이나 개성을 방문하겠다고 했는 게 모두 다 반려됐잖아요. 예. 이건 강력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바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고 미국의 행정명령 대상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제재 대상도 아닌 것인데도조차 지금 제재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원칙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발언도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했고 인도적 지원 정도만 허용을 해놓은 것 같은데 역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에 가서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주요하게 얘기하고 협의할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그런 의제를 미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일정하게 입장 변화가 좀 필요했습니다, 사전에.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가 그런 거를 제기할 거를 미국 쪽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 일관되게 제재는 유지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를 계속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번에 제재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WFP 관계자도 폼페이오 장관하고 면담을 해서 얘기를 해서 예.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어떻게 뭐가 될지는 사실은 이제는 한미 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자로 나서서 북한과 얘기를 해서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다시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딜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봤을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행보로 보면 경제 쪽에 아주 방점을 네,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네. 또 대북 제재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네.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똑같이 잠을 안 자고 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예. 거의 한 30일 동안 그 행보가 없다가 최근에 삼지연 그리고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그다음에 양덕 온천 대성백화점
경제 행보로 일관하고 있고 결국 당 전원 회의에서 자력갱생을 27번이나 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하는 그런 세력에게 타격을 주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타격을 주겠냐면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과 미사일 실험에서 타격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타격을 주겠다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반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40여일 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미 비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한 그 어떤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대화 모멘텀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발언이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다라고만 얘기됐는데 그래서 추정컨대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 간에는 북한에게 뭔가 던져줄 수 있는 카드를 동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과정을 어떻게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느냐. 만약에 순조롭게 추진되어 나간다면 그것은 한미 간에도 일정 정도의 어느 수준의 합의를 갖추게 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사실 북한 내 대미 외교 라인들이 좀 경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오히려 약진했거든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쪽에서 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들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고 주말 지내고 나서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슬그머니 돌아오고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도 우리 국방부 쪽에서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회담 같은 것들을 제의를 했는데 북한에서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내부 사정이 있는지 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답을 안 하는 상태여서 우리 쪽에서 추정하기로는 그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책임 소재를 가린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북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당 조직 지도부에서 검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엊그제부터 나왔던 당 관련 회의들과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같은 것들을 보면 뭐 검열을 받아서 무슨 문책을 받거나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검열은 받았더라도 아마 사실 북한에서 남북관계 혹은 뭐 대남협상이나 대미협상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원 자체가 규모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까지 계속 또 이런 국면들을 그 수면 밑에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실무자들에 대한 재신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외교 라인인 김영철, 리용호,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직책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인물들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릴 때 과외 선생님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리수용 전 외무상 지금 부위원장이죠. 리수용과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선배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이 매우 가깝게 발탁한 인물로 보여지고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정치국 위원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그 최선희 중앙위원이죠. 최선희 부상은 최영림 내각 전 총리의 친딸로도 알려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의 김정은 가계와의 어떤 친밀도 가지고도 판단해 본다면 이런 일로 그 좌우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재신임이 좀 재신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재신임 외에 뭐 처음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 자체 그것도 뭐 썩 나쁜 카드는 아니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거나. 누군가는 아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아마 당시 실무회담 선에서 주로 북한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 김혁철 대표가 담당했고 미국은 스티븐 비건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둘이 실무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북한의 그 홍보 영상에서는 김혁철은 영상에 나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혁철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은 나왔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지만 이번에 북미 회담이 이렇게 될 줄은 북한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예. 이걸 가지고 그렇죠. 사실 책임을 묻는 것도 간단치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미국과의 이런 대화 관계 상황을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 일희일비하면서 사람을 교체하는 것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일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